네, 135 스피드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 테헤란도 지점의 조윤석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가 낙폭이 좀 있어요. 방향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에도 기댈 것이 없고 또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집가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조금 모여지면서 지금 바로 지수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을 좀 정해보죠. 저희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주식 비중 제시해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선 기준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야간 선물 기준으로 어저께 기준으로 184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보았었는데 이미 1840포인트 정도가 깨진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하락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좀 많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1840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모습은 많지는 않습니다. 1860포인트 정도로 되돌림 현상에 의한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비중은 여전히 비슷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현금 30%, 비중 70% 정도를 채워놓으면서 앞으로 1800에 대한 혹시나 깨질 염려에 대한 현금 30% 정도는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기준 18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1700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 유럽 사태에 의한 급락 때도 1800선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와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 그때만큼 나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지지선을 보고 난 이후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항선을 넘어간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합니까, 역시? 예, 저항선을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주식 비중 좀 너무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적인 상황 그리고 정책적인 상황, 매크로 상황이 여러 가지 다 안 좋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반영을 한다면 저항선을 넘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편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볼 텐데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지난주 월요일에 만났었는데 그때 관심 종목이 EMLSI 이 종목이었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일단은 좋은 딜인데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요. 만일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EMSI 같은 경우 저번에 장기적으로도 한번 가격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장기 가격은 7,000원 정도고 그 중장기 정도 보게 되면 6,000원 후반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비율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의한 급상승과 급하락이 지금 나타나는 구간으로서 지금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1위 1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구간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이 좋았고요. 오늘 또 종목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대한유화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대한유화. 네, 거래량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내에서 가장 좋은 섹터 그리고 가장 강한 섹터는 화학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지수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화학이 가장 강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화학 시장에 대한 바텀이 좀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 그리고 관측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화학주들이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화학주 중에서도 가장 베타가 강한 종목 화학업종이 좋았을 때 그리고 시장이 강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꼽자면 대한유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가격대 좀 설정해 주세요. 일단 저희 기준으로 잡는 건 3%인데요. 좀 더 길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고 해서 20% 30% 정도 보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맥스 한 20% 정도 현재 기준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좀 상황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국 수급 주체에 대한 집중도인데요. 지금 수급 주체에 대한 집중도가 대한유화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약 85,000원에서 87,000원 사이 정도가 장기적인 가격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은 지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손절 라인은 가급적 코스피는 작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 추세가 한번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리한 행보세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면을 염두에 둔다면 손절 라인은 약 72,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짧게 75,000원 현재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여기서 위로 3% 달성했을 경우에는 저희 기준에서는 수익률 달성한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75,000원에서 일단 77,300원까지 위로 3% 짧게 잡고 목표가 가져가고요. 아래로는 손절가 72,700원 열어두도록 할게요. 좀 길게 가져간다면 85,000원에서 87,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경우에도 손절은 72,000원 정도로 짧게 가져가자라는 부분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35 스피드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SK증권 테일한우 지점의 조윤석 과장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